사장님, 정말 이도윤 생일 이벤트 해주실 거예요? 아이돌 생일 책방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사장님은 그냥 허락만 내주시면 돼요. 얼떨결에 생일 책방인지 뭔지 하기로 한 날, 그 유명하다던 가수가 거짓말처럼 우리 책방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팬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해주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후반, 대기업에서 퇴직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32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지만 정년까지는 아직 멀었죠?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이게 동료들과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로 회사 생활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일 찾아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라? 솔직히 32년간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첫 한 달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저만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서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제 어릴 적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쓰던 연필통, 중학교 교복, 그리고 낡은 일기장 몇 권.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래희망 서점 주인. 아, 그때가 생각났어요. 우리 동네 초입에 한빛서점이라는 작은 서점이 있었거든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그 앞을 지나쳤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책들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서점 주인 아저씨는 항상 책을 읽고 계셨어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들어가면 친절하게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이런 글도 있었어요. 서점 아저씨가 제일 멋있다. 온 세상의 책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나도 커서 서점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꿈을 잊고 살았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어느새 그런 순수한 꿈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더라고요. 아내가 올라와서 물었어요. 여보, 뭘 보고 계세요? 아, 옛날 일기장이야. 내가 어릴 때 서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네. 그랬어요? 처음 듣는데요.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순수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일기장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단순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책에 둘러싸여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 건물의 공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월세 50만 원.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 순간 어제 본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점 주인이 되고 싶다. 50년 전 제가 꿨던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문학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작은 문집도 만들어 보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 어린 시절부터 책과 서점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단순히 동네 서점 아저씨가 멋있어 보여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진짜 꿈의 시작이었나 봐요. 현실은 다르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어느새 그런 꿈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32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지금 그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제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책방 하나 차려볼까 해. 책방요? 요즘 누가 책을 사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잊고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책방이 그냥 좋았거든.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돈 많이 잃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해보세요. 의외였어요. 아내가 절대 허락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진짜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벽지를 바르고 바닥을 깔고 책장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했습니다. 32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제가 처음으로 몸을 써서 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인생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인생서점이라고 했죠. 처음 며칠은 설레었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구경만 하고 나가더라고요. 책값을 물어보면 인터넷이 더 싸다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 달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싶었거든요. 두 번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가끔 동네 주민들이 들러서 잡지나 참고서 하나씩 사가는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 오는 게 고작이었죠. 세 번째 달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손해만 보시잖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조금만 더 해보자. 현실을 보세요. 요즘 누가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점 책방을 시작한 것에 후회가 밀려오던 어느 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옛날 시집 있나요? 50년 전쯤에 나온 거요. 어떤 시집인가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화사집이요. 젊었을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요. 화사집.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시집이었지만 50년 전 초판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하신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집을 꼭 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일이 제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헌책방을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옛날 책을 파는 곳들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을 찾아다닌 끝에 을지로 헌책방 골목에서 그 시집을 찾았어요.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할머니 찾으시던 시집 구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금방 가겠어요. 할머니가 오셔서 시집을 보시는 순간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이 책이네. 젊었을 때 읽던 바로 그 책이야. 할머니,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 시집을 읽으며 남편을 기다렸거든요. 전쟁 나가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그날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읽어주셨어요. 미당이 추천사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책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추억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오셨어요. 새 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러 오시는 거였죠? 사장님, 오늘도 손님 없어요? 그렇네요. 요즘 책방 장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파는 건 책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구나.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느 날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아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도윤이라는 가수 아세요? 솔직히 몰랐어요. 요즘 아이돌은 이름도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가수인가요? 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에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얘기를 하더군요. 다음 주가 생일인데요. 저희 팬들끼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저희 책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영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도윤이 독서를 좋아해요. 팬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작은 책방에서 팬들이 모여서 이도윤이 추천한 책들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요즘 가수 팬들이 그런 것도 하는 줄 몰랐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모여 책 얘기한다는 게 근사해 보였습니다. 이도윤 오빠가 평소 추천하는 책을 팬들이 여기서 구입도 하고요. 아, 그런 거면 좋죠. 언제쯤 생각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많이 온다고 해봐야 몇 명이겠어요. 그동안 손님이 워낙 없었으니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죠. 좋습니다. 해보죠. 토요일 오전부터 아영 씨와 친구들이 와서 책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도윤의 사진과 응원 문구들, 그리고 그가 추천했다는 책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팬들에게 기념품으로 줄 작은 열쇠고리와 수제로 제작한 문진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가 참 신기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공간을 내줘서. 아니에요. 저도 새로운 경험이네요.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20명, 30명, 결국 40명 넘게 모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책방이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찬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조용했다는 거예요. 다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사장님, 이 책 얼마예요? 이것도 사고 싶은데요. 책방에 없는 책은 선주문을 하더라고요. 선주문 책은 아영 씨가 준비한 아이돌 사진 커버를 함께 넣어서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매출이 평소 한 달 매출을 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이도윤 생일 책방이 다른 아이돌 생일 카페보다 훨씬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자세히 후기를 적은 거였어요.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어요.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리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경 한눈에 봐도 잘생기고 연예인 포스 나는 청년이 책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수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아영 씨가 좋아한다던 바로 그 아이돌 가수였어요. 매니저와 함께 왔는데 생각보다 소탈했어요. 팬들이 올린 이벤트 사진을 보니까 책방이 너무 분위기 있고 좋아 보여서 잠깐 들렀어요. 저도 이런 작은 동네 책방을 좋아하거든요.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는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는 책방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면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고맙네요. 특별할 거 없는 동네 책방인데요. 뭘? 요즘은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편안한 이런 동네 책방이 더 귀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특히 시를 좋아하는데 혹시 미당 서정주 씨 집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찾으시던 바로 그 시인이었거든요. 네, 있어요.
요즘 구하기 어려운 초판본도 있고요. 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50년 전 시집을 찾아 일주일을 헤맸던 이야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오신다는 이야기를요.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 할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마침 그때 할머니가 오셨어요. 항상 오시던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녀도 같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사람이 많네. 무슨 일이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할머니, 이 친구가 이도윤이라는 가수예요. 할머니처럼 시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시를 읽어? 그렇게 70대 할머니와 20대 아이돌이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이도윤은 할머니께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들려드렸고, 할머니는 젊었을 때 읽던 시 한 편을 낭송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시 정말 잘 읽으세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깊이 있게 시를 읽고 싶어요. 자주 와서 함께 읽자꾸나. 그 모습을 본 할머니 손녀가 너무 감동했다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도윤도 흔쾌히 응해줬고요. 그가 남긴 짧은 영상 메시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곳에 다녀왔어요. 인생서점이라는 작은 책방인데 여기 사장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시를 너무 아름답게 읽어주셨어요.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가 책으로 소통한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동네 서점에서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책방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0대, 20대 젊은이들도 오고 30대, 40대 직장인들도 오고 할머니처럼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셨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인 거예요. 사장님, 정말 이도윤이 여기 왔었어요? 네, 바로 저기 앉아서 할머니와 시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대박이에요. 저희도 여기서 신앙송회 모임해도 될까요? 그렇게 인생서점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젊은 팬들의 독서 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시 낭송 모임,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로 와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어요. 할머니가 젊은 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젊은 친구들은 요즘 문화를 할머니께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인생서점 개업한 지 1년이 되었어요. 매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어제도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중학생 딸과 함께 온 아버지였는데요. 사장님, 저희 딸이 책을 안 읽어서 고민이에요. 혹시 재미있는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따로 있어요. 30분 후 그 딸이 웃으며 책 2권을 골랐어요. 아버지도 함께 읽겠다며 같은 책을 샀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오시는데 젊은 팬들과도 친해지셔서 가끔 같이 책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해요. 사장님, 덕분에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영 씨를 비롯한 젊은 팬들도 이제는 책방 식구가 되었어요.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함께 준비하고 가끔은 청소나 정리도 도와줘요. 사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소설 어때요? 사장님도 읽어보세요. 그래, 한번 읽어볼게. 젊은 친구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다 보니 저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도 이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아내는 주말마다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다 주고 아이들은 SNS에 책방 자랑을 하기도 해요. 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큰아들이 얼마 전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사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책방을 반대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열심히 홍보를 해줘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책방에 나와요.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어제 읽던 책을 이어서 읽으며 손님들을 기다려요. 32년 동안 회사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하루예요.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마감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고 승진에 쫓기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젊은 팬 친구들과 함께 시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씩 모아서 작은 시집을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와 젊은 친구들의 꿈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시작된 세대공감 시집 만들기 프로젝트.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읽었던 시와 인생 이야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시와 꿈 이야기를 함께 엮었어요. 아영 씨가 디자인을 맡고 할머니들이 손글씨를 써주시고 저는 편집을 도왔죠. 한 달 후 완성된 시집 제목은 시간을 잇는 마음이었어요. 50부만 만들었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한 권씩 가져가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시집을 받아든 할머니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들다니. 정말 꿈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영 씨는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에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와요. 비슷한 책방을 열고 싶다는 분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드려요. 이런 따뜻한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어요. 선배님,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너구나?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SNS에서 봤어요. 선배님이 운영하는 책방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 후배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회사 근황도 듣고 요즘 직장인들의 고민도 들었죠? 선배님 부럽네요. 정말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너도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경험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퇴직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기까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더라고. 그 후배는 책 몇 권을 사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인생은 정말 책과 같구나. 한 권의 이야기가 끝나도 다음 권은 반드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 권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32년간 회사원이라는 1부가 끝나고 지금은 책방직이라는 2부를 쓰고 있어요. 1부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2부는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챕터고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여러분만의 인생 2부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인생 서점에도 한번 들러보세요. 항상 따뜻한 차와 좋은 책,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들, 또는 지금 새로운 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